소변 보다가 사실 거품이 누구나 나는데 이 거품이 좀 오래 간다든지 안 사라진다든지 유독 요즘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이게 당이 나온 건지 단백뇨가 나온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병원에 소변검사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끝! 네, 거품료가 나오면 병원에 소변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닥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포함해서 당뇨가 없는 분들도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받으러 가면 돼요. 이게 모든 질문 중에 문제하고 답이 가장 정확하게 명쾌하게 일치하는 것, 1대1로 딱 대응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질문, 거품료가 나오면 소변검사 받으러 간다, 이거예요. 뭐 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덜컥 걱정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소변에 당이 나온 게 아닌지, 소위 말해서 이게 당뇨가 아닌지, 두 번째는 당뇨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단백뇨가 나온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중에서 사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단백뇨가 가장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거품뇨가 있는 사람들이 소변검사를 해보면 20-30% 정도 실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품뇨가 나오면 소변검사 하셔야겠죠. 자, 소변검사가 비용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요? 이게 병원마다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7종 소변검사를 하고 있고, 7종 소변검사가 요 폐하, 요 비중, 단백뇨, 요당, 녹뇨, 염증을 말하는 거죠. 혈뇨, 요 질산염, 이렇게 7가지 다 해서 비용, 환자 부담금이 350원 정도 해요. 물론 이 소변검사 하러 가면 진료비도 나오고 뭐 약도 탈 수도 있고 뭐 다른 검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소변검사 7가지 그 검사비만 하면 350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소변검사를 안 받을 일은 없겠죠. 자, 오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나왔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변검사를 했는데 요당이 나왔다, 또는 뭐 염증이 나왔다, 녹뇨가 나왔다. 세 번째, 정말로 단백뇨가 나왔다. 네 번째, 당뇨 환자인데 단백뇨가 나왔다. 이렇게 4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나왔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변검사 받으러 간다, 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품료라는 게 뭘까요? 거품료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품료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미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났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 누구나 소변을 보면 거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나는 이유가 표면 장력 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나면 소변검사를 하게 돼 있고, 소변검사에서 요당, 소변에 당이 나왔다든지, 또는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변에 거품이 난 상황에서 좀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 이렇게 요당이나 단백뇨와 관계없이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변기 청소를 한 경우에 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제가 계면활성제죠. 이런 계면활성제 변기에 좀 남아있어서 그 다음 사람이 소변을 볼 때 세제 거품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기 청소를 뜨거운 물로 할 수가 있는데, 물이 뜨거우면 또 거품이 잘 나요. 그래서 변기 청소 때문에 거품이 날 수 있다. 두 번째, 유속이 빠른 경우, 우리가 맥주를 빨리 따르면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천천히 따르면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소변 줄기가 굉장히 센 경우에 거품이 많이 납니다. 소변 보는 게 힘들어서 고의로 항상 배에 힘을 줘서 세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속이 빨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가 굉장히 큰 경우, 낙차가 크면 또 유속이 빨라져서 소변 거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유속 때문에 난 거품은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정액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한 직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한 경우 정액이 남아있어서 소변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요로 감염이 생긴 경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방광염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방광염 앓고 있는 경우 소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거품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염이나 요도염 이런 경우에 염증 때문에 똑같이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열이 나는 경우, 소변의 염증과 관계없이 뭐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났든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소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물이 뜨거울수록 거품이 잘 나요. 그래서 열 날 때는 소변 검사에 이상이 없이도 소변 거품이 많이 날 수 있다. 여섯 번째, 격렬하게 운동한 경우. 일곱 번째, 단백질을 과다 섭취한 경우. 여덟 번째, 비타민제 같은 약을 복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소변 검사에 이상이 없이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변 검사의 단백뇨나 요당 없이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변 거품이 빨리 없어져요. 그런데 빨리 없어지고 늦게 없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5분을 기준으로 해서 5분 동안 소변 거품이 안 없어지면 이상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출근길에 소변을 보는데 5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분 정도 기다려보고 안 없어지면 소변 검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변 검사가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1분 정도 안 없어지면 검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정말 이상이 있는 단백뇨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나는 분이고, 보시면 거품도 굉장히 많이 날 뿐더러, 자, 소변을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자, 이렇게 소변을 다 봤는데, 자, 보세요. 전혀 안 없어지고 있죠. 뭐 제 생각에 이거를 1분 이상, 1분까지도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반면에 소변 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 그냥 유속이 세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백뇨가 아닌 사람이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거품이 많이 나죠. 자, 끝났어요. 자, 없어진 속도 보세요. 자, 뭐 1분 기다릴 필요 있을까요? 자, 굉장히 빨리 없어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분은 당연히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고, 1분도 고사하고 뭐 4, 50초 이상 기다려보고 안 없어지면 거품음료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소변검사가 받기가 어려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병원 가서 거품이 많이 나니까 소변검사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거품음료가 나와서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요당이나 염증이 나왔다.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경우 중에 반수 이상은 사실 소변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상이 있는 경우가 뭐 요당이 나왔다든지 요염증이 나왔다든지 뭐 단백뇨가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요당이 나온 게 심각할까요? 아니면 단백뇨가 나온 게 심각할까요? 자, 요당이 나오면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당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로 확진이 됐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슨 사형 선고 받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뇨는 심지어 걸리더라도 당뇨 자체로 죽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면 콩팥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단백뇨가 나왔다는 거는 뭐 당뇨든 어쨌든 뭐 다른 원인도 많지만 콩팥이 이미 손상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요당이 나온 것하고 단백뇨가 나온 것하고 그 뒤에 검사를 물론 재검도 하고 정밀 검사도 하고 다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순간 자체에는 단백뇨가 나온 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당이 나왔다, 녹뇨가 나왔다, 요염증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진료 보시면 돼요. 요당이 나왔다고 해서 100% 당뇨도 아니고, 당뇨라고 해서 또 요당이 100%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당뇨가 없는 사람도 뭐 비타민제 복용을 했다든지 이럴 때 요당이 나오는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요당이 나오면 일단 당뇨에 대해서 진료를 봐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당화혈색소나 공복 혈당 검사 이런 걸로 당뇨가 있는지 확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염증, 녹뇨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요로 감염, 방광염이나 뭐 신우신염, 뭐 요도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감염 질환에 대해서 또 진료를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황, 그러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단백뇨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당뇨나 뭐 콩팥에 이상이 전혀 없는데, 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서 있어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걸 기립성 단백뇨라고 하는데, 그 외에 뭐 기능성 단백뇨라든지 이렇게 몸에 문제가 없는 단백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을 하셔야 되고, 진짜 단백뇨가 나온 걸로 확진하는 조건은 6개월 동안에 3번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2번 이상 단백뇨가 나와야 진짜 단백뇨라고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변 검사 재검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재검할 때는 물을 좀 많이 먹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소변 정밀 검사, 알부민뇨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해주실 거야. 그냥 소변 검사를 한번 더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상황,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내가 당뇨 환자인데 단백뇨가 나왔고 재검을 해서 확실히 단백뇨로 확진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인데 단백뇨도 확실하다. 이런 경우, 자, 이거는 반드시 무언가 일어난 상황이죠.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말로 가장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당뇨 환자가 단백뇨가 확실히 나왔다. 자, 이것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 또 참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거품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품료와 정말 이상이 있는 거품료로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불확실하지만 대충 1분 정도 된다. 1분 정도 관찰했을 때 거품이 안 없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30% 정도는 정말 단백뇨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30초든 10초든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소변검사 자체가 굉장히 비용도 적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걱정이 되면 소변검사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얼마 만에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이 남자분들도 앉아서 소변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 안 하고 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소변의 거품을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아주 짧은 영상이었고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나온 경우 당뇨병성 신증 자세한 영상들은 또 다음에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을 여기 봐주세요.